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난이란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 어디서 누가 조난을 당했다, 막 이런 소식들을 매스컴에서 가끔 듣습니다. 조난이다, 조난을 당한다, 조난선, 조난을 당한 배를 얘기한다. 조난당한 사람, 조난자, 또는 막 조우한다. 이때 이러한 조자를 쓴다. 네, 이 조자를 중심으로 몇 개의 낱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조난이다, 만난다는 뜻이에요. 만난다. 나는 어려울 난이다. 조난은 어려움을 만난다. 그렇죠. 어려운 처지에 당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만날 조는 무리 조자가 있고, 이게 마을을 뜻하기도 하고, 무리 조. 그리고 시험시험 갈 차기다. 이렇게 되겠어요. 어디 간다. 그러므로 만난다. 막 그런 의미가 나오겠죠. 자, 이 무리 조자라는 것은 보면,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동력동자 두 개가 있고, 아래에 말한다는 뜻의 가로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재판에 나온 원고와 피고 두 사람이다. 두 사람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막 송사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을이다, 물이다, 막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게 됐어요. 나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 글자는 단독으로는 옥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진흙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진흙근이다. 또는 발음이 간으로 나는 경우도 있다. 이것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주자가 있다. 새가 진흙불밭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렵다, 어려울 난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조난은 국어사전에 보면 항해나 등산 따위를 하는 도중에 재난을 만났다. 그렇죠. 재난을 만났다. 그것이 이제 조난이다. 이렇게 되겠죠. 조난 당한 배를 조난선이다. 난주다. 난주. 또는 난파선이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조난당한 사람은 조난자, 조난신호, 조난통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낱말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조자가 만날 조자를 했는데 우자, 우자도 만난다는 뜻이에요. 신하가 뜻에 맞는 임금을 만나는 것. 임금도 신하를 잘 만나야 되겠지만 신하도 임금을 잘 만나야 되겠죠. 어쨌든 신하가 뜻에 맞는 임금을 만나는다는 것이 조우다. 요즘은 잘 안 쓴다 봐야 되겠죠. 근데 우연히 서로 만난다. 우연히 서로 만나는 것을 조우한다. 가다가 어디서 조우했다. 우연히 만났다. 그렇죠. 조우전이다. 양쪽 군대가 행군을 하다가 가다가 우연히 어디서 부닥쳤어. 그래서 갑작스럽게 싸울 때 그것을 조우전이라 한다. 이렇게 되죠. 자, 이 조난이라는 것은 표류하고 조금 비슷한 면은 조금 있다. 표류라는 것은, 표라는 것은 물 위에 떠 있는다는 뜻이죠. 윤은 흘러간다. 물 위에 떠서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이 표류다. 그리고 또 정처 없이 돌아다닌다. 또는 어떤 목적이나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을 표류한다 그러죠. 여기에 물 위에 떠서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당했죠. 조난을 당한다. 그런데 조난과 표류의 근본적인 차이는 조난이라는 것은 어디엔가 갇혀서 있다.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산악에 갇혀 있든지 어떤 섬에 갇혀 있든지 또는 인적 드문 외딴 곳에 갇혀 있든지 그때 이제 조난이다. 표류란 것은 조난을 당한 상황이지만 물 위에 떠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자, 글자를 잠깐 볼까요? 조자는 무리조, 마을조 또는 성시조도 있다. 법조, 법조계 할 때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죠? 법조. 이 조자 자체가 앞에서 봤습니다만 두 사람이 송사를 하는, 재판하는 그런 상황이다 해서 법조에 딱 들어맞는 글자다. 법조, 법조계 또는 법조인, 그죠? 또 법조 삼륜이다. 륜이라는 것은 바퀴다. 이 법조라는 어떤 것이 굴러가는 어떤 그런 것이라면 그것을 굴러가게 하는 삼륜차가 해당이 될까요? 법조 삼륜이라 한다. 재판에서 기본이 되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법조 삼륜이라고 하죠. 또 여기에 육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는 이제 관청이라는 뜻도 있다. 우리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보면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것은 이제 육조로 합니다. 그렇죠? 육조. 육조의 우두머리가 각 조의 우두머리가 육조 판서다. 그렇죠? 서울에 가면 육조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광화문 앞에서 말하자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곳중까지가 이제 육조 거리다. 옛날에 육조의 관청들이 그 양쪽에 있었다. 이렇게 되죠. 조는 이제 조계종 할 때도 쓴다. 조계사 할 때로 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성시로도 쓰인다 했습니다. 성시. 중국에 조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조조의 아들 조식이 있다. 그리고 조비가 있다. 이렇게 되죠. 옛날에는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 조자나 이 조자 이것이 선이 하나가 있죠. 이것이 같이 쓰였다. 그런데 지금은 좀 구분해서 쓴다. 말하자면 성시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자를 쓴다. 중국에서는 이 조자만 쓴다. 옛날에는 중국이나 우리나 기록에 보면 이것이 섞여서 쓰이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것을 중국의 성이고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성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창녕조시 이때는 이제 길게 읽지 않는다. 또 조시 중에 유명한 조시가 한양조시죠. 이때는 이제 길게 읽는다. 글자가 다르다. 그렇죠? 조나라 조다. 이렇게 되죠. 창녕조시는 조식이다. 조식, 조만식. 예. 한양조시는 조광조다. 그렇죠? 조광조다. 이렇게 되죠. 여기에 보면 이제 조조의 아들 조식이 있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유명한 학자 조식 선생이 있죠. 이때는 여기는 선이 하나 있는 조자다. 여기는 두 개 있으면 중국 사람 조식을 얘기하고 획이 하나가 아래는 획이 하나가 있는 것은 우리 조선 선비 조식을 얘기한다. 조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죠. 네.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 난은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간난이다. 간도 어렵다. 간난. 이것이 줄여서 우리가 지금 가난이다 할 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순 우리말로 한글로만 씁니다만 원래는 간난에서 왔다. 근데 집가짜 쓴 가난이란 한자 낱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이 가난하다기보다는 집에 재난이 닥쳤다. 집에 재난을 가난이라고 한다. 난도 어려운 정도다. 난이도라는 말도 있죠. 어렵고 쉬운 정도다. 난색 어려운 기색. 난처하다. 그렇죠? 어렵다. 그리고 이제 보면 곤란이라고 할 때 난자지요. 이 발음은 난 하나예요. 난. 이렇게 리얼이 아니라 난 니은이다. 니은인데 원래는 곤난이 돼야 되고 논난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화름조 현상이라 하죠. 그래서 곤란으로 되고 논란이 됐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것과 좀 헷갈리기 쉬운 게 어려울 난자와 그렇죠? 어지러울 난자. 요 어지러울 난자가 낱말의 앞에 오면 이제 두음법칙에서 발음이 같이 되죠.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렵다. 이것은 어지럽다. 어려운 것과 어지러운 것은 다르다. 그렇죠? 뭔가 우리가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다 할 때는 이 난자를 쓴다. 이것은 전쟁이 터지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난리 났을 때는 이걸 쓴다. 자, 어려울 난자를 쓰는 것과 어지러울 난자를 쓰는 것을 구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청이다. 귀가 잘 안 들린다 할 때는 어렵다. 들리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그렇죠? 근데 보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할 때는 이 어지러울 난자다. 난시다. 난시라는 것은 여러 개 난반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우리가 난시라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때 들을 때는 어려울 난이고 보는 것이 어려운 것은 난시다. 어지러울 난이다. 그러면 난시청 지역이 있죠. 난시청. 우리가 방송 같은 경우 난시청 할 때는 시청하기 어렵다 해서 어려울 난자를 쓴다. 난시청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네. 여기에서는 난시지만은 여기 난시청은 시청을 꾸미는 그런 말이다. 난국이다. 어려운 국면이다. 어려운 국면이다. 근데 난국이 있다. 이것은 어지러운 국면이다. 어려운 국면과 어지러운 국면. 그리고 물론 나라국자를 쓰면 지금 난국이다. 그것은 나라가 어렵다. 어지러운 나라다. 나라가 상태가 어지럽다. 피난이다. 피난이다. 어려움을 피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는 재난을 얘기한다. 재난. 예. 재난을 피하는 것이 피난이다. 그런 사람들이 피난민이라 한다. 그렇죠? 피난민. 근데 피란이 있다. 이것은 난리가 났을 때, 특히 전쟁 같은 난리가 났을 때, 여기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여기는 전쟁을 비롯해서 난리가 났을 때 그걸 피난은 피란이다. 6.25 피란민 할 때는 이걸 써야 된다. 그렇죠? 피란민이다. 태풍으로 인한 어떤 집을 잃고 어디에 따로 수용되어 있다 할 때는 피난 생활이다. 그렇죠? 피란민은 전쟁 같은 것을 난리를 당한 사람들이 피란민이다. 자, 근데 난민이다. 난민. 여기도
이제 난민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국제적으로 어떤 어려운 나라에서 정치적인 박해를 당해서 뭐 해외로 탈출하는 난민들이 있다. 그렇죠? 막 그랬을 때는 이 난자를 쓴다. 이 난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다. 여기에 난민을 쓰면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난리쳐서 세상을 어지럽게 소란하게 하는 사람을 난민이라 하고, 이것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난민이다. 재난 또는 재난을 당한 사람도 난민이고, 뭐 해외로 탈출하는 난민이라든지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라든지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 다 이런 난민을 쓴다. 두 개가 상당히 구분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여기는 재난 중심이고 여기는 전쟁 같은 난리가 났을 때 쓰는 것이다. 우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조난이라는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조난. 네. 조자는 신자체와 간체자는 여기 착자에 획이 하나 빠진다. 그렇죠? 획이 하나 빠진다. 그것이 다르다. 네. 난자는 신자체는 요 부분이 연결이 안 돼 있다. 연결이 안 돼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중국의 간체자는 이것이 또자 모양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죠. 오늘 조난, 어려움을 만났다. 법조인 할 때 조를 쓴다. 예. 조식 할 때 획이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중국 조시고 하나 있으면 우리나라 창녕조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피난과 피란, 네, 이것을 구분 잘할 필요가 있다. 난민 할 때 이것은 어떤 재난을 당한다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어떤 전쟁을 피하는 사람. 여기에는 이때는 전쟁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해외로 도망간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은 난민이고, 여기에 난민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람,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얘기한다 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